이게 성공 스토리가 심파가 되면 안 되는데 심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적었어요. 되게 많이 적었어요. 보셔서 아시지만 하루 종일 저는 어떻게 강의를 한 2,4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기를 포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두 번째 어려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강의는 내 어른 소년의 꿈 1탄이었고요. 네, 두 번째 어려운 오늘 강의 좀 전에 강의견을 마쳤습니다. 이게 닥쳐야 미리 못해요. 네. 시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첫째 감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파트너 아까 뭐 최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상을 파트너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이 동영상 아누사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막 저 힘들게 막 또 와서 고쳐주시고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배재현 최정은 사장님 적었어요. 좀 봐야 돼요. 배재현 최정은 사장님은 파트너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뭐 그게 그 파트너가 열심히 잘하는 파트너든 능력이 없는 파트너든 골고루 편하지 않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편해 그래 차등두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걸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김용기 아나운서님께서는 사업 내내 저의 빈자리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좀 기존에 다른 일들을 하는 사이에 빈자리들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후시딘처럼 몰래 가서 메꿔주고 또 제의 이 지적질에 상처받은 파트너들 다 역으로 또 보담아 주신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감사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형제라인 배신의 사장님 타고난 그 씩씩함과 그 카리스마로 막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나눠주시는 배신의 사장님 감사하고 김택진 사장님 우리 급할 때마다 김택진 사장님 부탁하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하루 전에 전화하면 다 만들어 오시고 뭐 책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준 김택진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제 파트너한테 PPT 되거나 책을 한 걸 받았어요. 그 호텔리어가 쓴 책인데 뭐 VIP의 매너법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라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좀 퀄리티에 맞게 좀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거지. 이렇게 말차서 3일째 익히지 말고 좀 수건도 좀 다려다가 가지고 막 이런. 우리 그 퀄리티 높여주신 우리 이현주 사장님 사회가 됐든 교육이 되셨든 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우리 스폰서의 막둥이신 이명훈 양주영 사장님 그룹 우리 평균 나이 높여주고 있잖아요. 평균 나이 높여주고 있고 전체 분위기 높여주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명리 배주원 사장님 감사한 건요. 뭐 감사의 포인트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 되시고 뭐 파트너인 저도 성장을 했으면 어느 면에서 역할을 해주시냐면요. 세세하게 후원해주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딱 쳐다보면 저분들 여전히 저런 마인드로 계시지 내가 딴 마음을 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런 분이 나의 멘토고 나의 스폰서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감사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어떤 시상식에서도 어떤 그 행사에서도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안 했습니다. 이명진 배전사님 홈미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초창기에 들었어요. 파트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건 시스템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 네트워크 개념에서 안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아니 같이 했는데 왜 안 고마워? 이제 그게 고맙다는 표현이 되는 순간 그리고 파트너들이 내가 해서 스폰서 저렇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네트워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저는 파트너들에게 심지어 어떤 파트너가 한 명 항의를 했어요. 사장님은 시상식 올라가서 왜 한 번도 파트너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시스템적이지 않다고. 고마운 건 당신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당신의 스폰서임을. 사실 파트너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저에게는 또 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짐? 반대로 파트너들이 당신이 내 스폰서여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 들 정도까지 죽기 살기로 서포트하겠다. 라는 일종의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해요.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근데 오늘 뭐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저같이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얘기해야 되고, 생각난 말은 꼭 면전에서, 전 뒤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면전에서 꼭 얘기해야 되고,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세게 얘기하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그 사람만 들으면 또 안 될까봐 옆 사람 다 들리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해서 수많은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계신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뭐 제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저 뒤에서 막 써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광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박수값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할복을 하기도 하고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칭송이나 박수는 어떻게 보면 칼날 아래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위치에 있고 박수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되갚는 게 또 얼마나 무거워진지를 박수 받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린 소년의 꿈 2탄을 하면서 우리 배재현 사장님 훌륭한 강의를 들을 때 보시면 늘 희생하시는 분이 계시죠. 최정은 사장님이 늘 희생을 해주세요. 난 저녁에 안 싸우는지 몰라. 그 희생을 바탕으로 강의가 지루할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셔서 그 희생, 사실은 배재현 사장님 강의 성공의 반 이상은 최정은 사장님의 공입니다. 저 캐릭터를 안 바꾸고 유지한. 저도 오늘 이 박수 받으면 아까 강의 중에 제 아내와 웬만한 건 거의 상의를 하는데 오늘 제 아내에게 상의 안 한 스토리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싫어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허락도 안 받고 하기로 결심했고 저는 하기로 하면 합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 1탄에 안 나왔던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기억을 할 때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갈 때쯤 돼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좀 모든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는 그 호적 등본 초본이 이렇게 원적지에 가서 뛰어야 돼요. 지금처럼 막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 평택읍 팽성면 본정리라는 데인데 팽성읍사무소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가 필요했나 봐요. 저한테 이제 5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저 서울역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서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고속버스 타고 시골에 가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안정리까지 들어가서 지금 미군 부대에 있는 읍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가지고 오는 심부름을 5학년짜리가 갔는데 오다가 심심하니까 등본을 열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계보도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 밑에 아버지 형제들이 쭈르륵 있는 한 장을 넘기니까 아버지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여자한테 X표가 돼 있고 내가 있고 또 그 밑에 여자가 한 명인데 그 밑으로 내 여동생 이름이 딱 계보도 보면 알잖아요. 이걸 이렇게 레그 딱 레그잖아요. 레그. 알게 된 거죠. 아,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닌구나. 그 5학년 때 그걸 딱 안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퍼즐이 맞춰졌냐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잘 때리시고 화내시고 편하지가 않아. 근데 어디서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냐면 친구네 집 가면 엄마와 자식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걔는 막 집에 가서 막 가방을 막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나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토요일마다 실내화를 빨았어야 됐고 청바지를 빨아야 테레비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겨울에도 다 일일이 내가 내 운동화를 빨고. 그래서 나는 하얀 운동화를 싫어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빨면서 손가락 까지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5학년 때 딱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알았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게 제 인생에 문제가 안 된 게, 다행스럽고 집이 겁나게 가난해서 이 엄마가 새엄마인지 헌엄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밥만 주시는 것도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집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먹고 살만했으면 제가 비행청소년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를 했거나 내 생모는 어디냐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 준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환경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이혼한 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당신들이 결정해놓고 왜 그런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여동생이 4명 있어요. 씨다른 여동생 둘, 배다른 여동생 둘. 나 그래서 여동생을 싫어해요. 여동생이 쓸데없이 많아.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 온전한 여동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머니 막 우시려고 우시 마세요 어머니. 나는 괜찮아요.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 왜 우셔 자꾸만.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래서 사연이 있어요. 제가 30살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피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왜 우리 아버지 결혼 3번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능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마다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반대로 살라고 노력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에 자기 아버지 쓰는 애들이에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니? 그러면 아버지 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느 한 구석도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존경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그래서 제 인생의 사실 모토가 뭔지 압니까? 이거 아시면 제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세자매한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한 5손가락 안에 들자. 뭐 첫 번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뭐 누구 계시다가 5번째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 듣는 게 제 인생의 모토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저희 낳아주신 엄마를 제가 30살에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야쿠트라는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유학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야쿠트를 가게 돼요. 1억을 2년 동안 주기로 해서 5천만 원씩. 그러면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미국을 한 2, 3년 갔다 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때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이 안 났어요. 엄마를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거 동네 파출소 가가지고 내 신분증 딱 꺼내놓고 내 여태까지 살았던 거 뭐 군대 갔다 장교 신분증부터 해서 고대 나온 졸업증까지 신분증을 다 갖고 와서 나 이런 사람인데 사람 하나 찾는다. 나 이혼한 엄마인데 이렇게 찾는